만추의 어느 날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전남대학교.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펼쳐지는 풍경은 평범한 대학 연구실. 그런데 한쪽엔 이렇게 수술 도구도 보이고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혹시 의사 선생님 등이신가요? 직경 1mm, 길이 10mm의 초소형 로봇이 혈관 속을 이동하면서 직접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 건 다름 아닌 돼지. 꿀꿀아, 너 왜 여기 있냐? 아니 선생님, 지금 돼지한테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넣기 위해서 그 혈관에다가 이제 루트를 만들어서 그쪽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온 의료용 로봇. 수술실로 들어온 로봇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쉴 따라 중송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진 길을 기억해주세요. 첨단 과학기술의 결집체 로봇. 그중 의료 현장의 융합 혁신을 가져온 의료용 로봇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의사를 대신하거나 또는 보조해 수술에 참여하고 재활 치료를 돕거나 내장에 투여해 내장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우리는 의료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단어라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최근에 첨단 로봇 시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또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단계가 그렇게 빠르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 네, 좀 생소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의술을 대신할 수 있다 하면은 정밀도나 정확성 면에서는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의료용 로봇은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실제로 인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인체를 위한 거라면 절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온 세계가 복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의료 로봇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고요. 지금 의료 로봇 시장은 대단하죠.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서 이제 의료 기기의 발전, 그 다음에 의료 관광,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인데 결국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의료 기기의 개발이에요. 그 중에서 탑이 로봇이죠. 세계 서비스형 로봇 생산액 추이를 보면 2011년 기준 1위가 수술치료 중심의 의료 로봇으로 1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25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위는 착유 로봇 및 목축 로봇 중심의 필드 로봇으로 8억 8천만 달러의 규모고요. 3위는 무인 항공기, 지뢰 탐지기 로봇 등의 군사용 로봇으로 규모는 7억 5천만 달러. 4위는 가정용 로봇 청소기로 4억 5천만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2012년 기준 1위는 126억 원 규모의 군사용 로봇입니다.
전체 규모의 35.4%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93억 원 규모의 사회 안전 및 극한 작업용 로봇으로 26.3%를 기록했고요. 3위는 13.4%를 차지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으로 48억 원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4위가 전체 규모의 8.7%, 31억 원 규모의 의료 로봇입니다. 시장 규모가 단적으로 말해주듯 국내 의료용 로봇의 산업화 수준은 세계 추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의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향후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의료 로봇이 국방 로봇과 함께 중단기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의료 로봇은 가장 고부가치 시장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청소 로봇은 한 대에 20만 원 정도 한다면은 수술 로봇은 20만 원인데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한 대가 10,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의료용 로봇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할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실제 정부는 5년 전부터 의료용 로봇의 가능성을 보고 연구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벤처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국내 다수 기업들의 의료용 로봇 연구와 개발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FDA 승인을 받고 실용화된 메이드 인 코리아 의료용 로봇이 병원에서 활약할지도 모를 일이죠. 국내 로봇 개발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핸들링 로봇이 처음 자동차 회사에 도입하면서 시작됐는데 80년에는 복돌이란 친근한 이름의 용접용 로봇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최초의 의료용 로봇 다빈치가 첫 수술을 이뤄내면서 혁신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인 다빈치의 개발로 외과 의사들은 손떨림 문제를 해결하고 원격 수술의 기회도 갖게 됐죠.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일단 일반적인 개복 수술에서 배를 열고 하는 거를 열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1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렌즈를 넣어서 배속을 들여다보고 옆에다가 또 1cm 정도의 구멍을 한두 개 더 뚫어서 그 기구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렌즈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보통의 복강경과는 달리 3차원 세계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입체형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렌즈가 10배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섬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기구들이 우리들이 손으로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정도의 그 360도로 회전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어서 수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렌즈를 이용해서 상처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대된 시야에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다빈치 개발 회사 인투이티브 서지컬사의 지난해 매출은 약 22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매출액은 전 세계 외과 의사들이 다빈치를 다각도로 활용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다빈치의 핵심 기술은 모두 3가지. 첫 번째는 바로 비전입니다. 3D 풀 HD 영상을 구현해 집도 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밀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엔도리스트, 인공 손목을 뜻하는데요. 위아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540도로 회전이 가능해 수술 중 동선의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보다 섬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죠. 다빈치의 핵심 기술 3번째는 마스터 컨트롤러입니다. 집도의가 잡고 움직이면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데요. 바로 이 3가지 핵심 기술이 결집돼
의사의 손이 닿기 힘든 신체 부위에도 정교하고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섬세한 의사의 세 번째 손으로 불리는 다빈치 수술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시에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많은 이점이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료진은 다빈치 수술 장비와 관련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모두 저명한 의료진의 논문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로봇 수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일간지에서 다빈치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 등 의료사고의 증가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두 일간지 모두 의료 전문 저널의 논문과 대학 연구진이 공동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2005년 도입 이후 현재 30여 곳의 병원에서 연 6천 건이 넘는 다빈치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빈치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증가 통계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것만큼 로봇 수술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인 절개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더 위험하다, 부작용이 많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수술 빈도가 굉장히 잦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수술을 한 이후에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부작용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작용들이 로봇 수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상관성을 규명한 그런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 외에 로봇 수술의 과제로 남아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법 개발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의학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 수술법을 개발해 세계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암, 갑상선암 등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로 개발된 뇌과 로봇 수술법은 현재 국제 표준으로 등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최초로 개발해 역으로 해외에 전파한 거죠. 그리고 이런 뛰어난 의료기술은 국내 2개의 로봇 수술 트레이닝 센터 개소로 이어졌고 해외 의료진의 발걸음을 우리나라로 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I come here because the medical in Korea is more developed than Indonesia. So operation like total knee replacement in my country is still conventional, but in here with the robotic and navigator of total knee arthroplasty is. 약간 머리 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머리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요. 메릴랜드 아래쪽 한번 보시겠어요? 해외 의료진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로봇 수술 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아시아에서는 2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다빈치 로봇 수술 전문 교육센터를 개소한 세브란스 병원. 이곳에서 수련 과정을 마친 의사와 간호사들은 로봇 수술 관련 정식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한 5, 6년 정도 쭉 그 대리점이 한국의 다빈치 기기를 판매를 해오다가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로봇 수술을 계속 개발을 하시고 아시아 시장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한국에 아시아 최초로 이제 지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로봇 수술 강국 대한민국. 이렇듯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료용 로봇의 부재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수술 로봇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다빈치를 따라가면 안 되죠. 다빈치가 복부술 로봇을 해서 성공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의료용 로봇 시장. 제2의 다빈치를 꿈꾸는 국내 연구진과 기업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여기 다빈치의 뒤를 바짝 뒤쫓는 의료용 로봇이 있습니다. 분주해 보이는 수술실. 그런데 수술 도구들이 어째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술이 진행되는데 이런 도구들이 펼쳐져 있는 걸까요? 의문이 더해가는 찰나 등장한 로봇. 이 로봇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 로보닥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인수해 보유 중인데 국내에서는 모두 13군데의 병원에서 로보닥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 중이죠. 안정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로보닥. 특히 화순 전남대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2004년 로보닥 수술을 도입해 지금까지 수술 600건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보닥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인공관절 삽입을 위해 절삭해야 하는 범위와 깊이, 각도를 컴퓨터로 촬영해 계산한 다음 가상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그대로 로보닥이 골 절개를 하는데 이후 연구 조직을 맞추어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마무리하는 건 의사의 몫입니다. 로보닥 수술의 장점은 정확한 골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상 수술을 통해 환자에게 꼭 맞는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골 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연부 조직 균형도 비교적 용이하고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술한 환자 이렇게 재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직접 손으로 다 시행했던 환자에 비해서는 재활 과정이 더 빠르고 환자 이렇게 만족도도 더 좋다는 반응이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로보닥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한편 로봇이기 때문에 오작동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수술 과정을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오작동에 대한 안전 시스템도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미래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느냐 그 문제는 별로 그렇게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러다이트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다고 해서 기계를 부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일본이 세계 최고 주도국이 됐는데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조가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해묵은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어떻게 의료 로봇은 어떻게 의사를 잘 도와줄 것인가? 의사, 유저 프렌들리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그 문제는 사람을 의료진 대체한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결국에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의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무리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의료 로봇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치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치료 결정 자체를 의사가 하게 되고 또 그 치료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의사가 하기 때문에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계속해서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자체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로봇의 활용과 개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뇌세포 돌연사. 암보다 무서운 병 치매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병 1위죠. 하지만 노령화로 치매 인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이시나요? 하얀 달걀 모양의 귀여운 생김새가 돋보이는 이 로봇은 치매 예방 로봇 실벗입니다. 실벗에 대해 벗이란 뜻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사업단과 삼성 서울병원의 합작품으로 두뇌 훈련을 도와 치매를 예방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증가하는 치매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매 예방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건데요. 녀석에겐 국내 최고의 치매권이자 나덕열 박사팀이 제작한 17개의 치매 예방 게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거를 잘 보고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실벗은 대뇌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하는데요. 똑똑한 로봇 실벗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새로워서 그리고 신기해서 처음에 호기심 보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물론 어렵다는 반응도 있으신데 이제 본인이 이제 실벗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다는 반응들도 있지만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재밌다, 진짜 내가 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음성과 방향을 인식하고 표정까지 지을 수 있는 실벗. 실벗의 치매 예방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검증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공동 연구 결과 3개월간 하루 1시간씩 실벗을 이용한 60세 이상 노인 24명의 대뇌 피질이 미세하게 두꺼워지는 결과를 얻은 건데요. 같은 기간 실벗을 이용하지 않은 37명의 대뇌 피질은 얇아졌다고 하죠. 대뇌 피질은 감각과 운동, 언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실제 센터에서 반응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빨라진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전두엽에 자극을 주어 주의 집중이 좋아져요. 위에서 내려오는 복주머니들을 잡아주세요.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연습해주세요. 약간 머무는 시간이 있으시면 닿기만 해도 항상 잡아요.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얼른 맞춰주세요. 핀란드,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활약 중인 기특한 로봇 실벗. 정확한 반응 속도 체크가 가능하고 높은 집중도를 유도하며 끊임없는 움직임은 실벗의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저런 로봇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퍼즐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맞추기 너무 재밌는데 잘 안 되네요. 로봇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로봇가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발도 좀 맞춰보고 싶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조금 실수할 것 같아서 창피할까 봐 안 들어갔는데 로봇가 너무너무 정말 우리나라 로봇 저렇게 잘 만드는 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자랑스럽습니다. 평평하던 책상 한가운데 마치 두더지가 들어간 것처럼 무언가 불쑥 솟아올라 책상 속을 마구 헤집고 다닙니다. 작은 공을 물기도 하고 사람이 손짓을 하면 금세 달려오기도 하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몰봇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가상 증강현실 전시회인 라발 버추얼에서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던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이우훈 교수 연구팀. 바로 이들이 두더지 게임 로봇 몰봇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책상이나 벽 속, 평면 공간 아래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몰봇은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저걸 들어서 그래서 이거 지금 고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고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구나. 저게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페어링이 딱 되는데 저쪽 끝에 조금만 자석이 멀어져도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냥 빡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또 별개로 X축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올해는 몰봇을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새로운 도전도 시도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몰봇은 출생이 로봇은 아닌 녀석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저희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걸 되게 로봇처럼 느끼고 되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펫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의료적인 것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좀 더 인풋이라든지 입력들이 좀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로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넘어오게 되었어요. 아직 환자들에게 보급되진 않았지만 이미 한양대학교 재활의학과와 실험 테스트까지 마친 몰봇, 재활치료 로봇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볼수록 신기한 몰봇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15,000개의 육각형 핀을 가로 세로 70cm의 판 위에 촘촘히 세웁니다. 그리고 신축성 있는 천을 깐 뒤 그 밑에 두더지 역할을 하는 유선형의 물체를 넣습니다. 육각형 핀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두더지가 책상 속을 헤집고 다니는 효과를 만든 거죠. 특히 동작 감시 센서가 손동작을 인식해 마치 애완동물과 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으로 이런 로봇 치료 분야가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의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 같이 코워크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모여지면서 더 서로의 저희는 그쪽을 잘 모르고 그쪽은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같이 생각이 뭉치다 보니까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분야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첨단 의료용 로봇 분야에서 국내 가장 독보적 연구 성과로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인데요. 세계 최초로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해 실험에 성공하는 등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의료용 로봇은 가히 혁신적입니다. 화면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바로 마이크로 로봇인데요. 직경 1mm, 길이 10mm의 실물입니다. 정말 작죠? 이 마이크로 로봇은 주사기에 넣어서 인체 혈관 속에 삽입됩니다. 의료 로봇 내지 의료기계의 가장 모든 관심사는 인체 절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소 침습 또는 무침습의 궁극적인 고을은 마이크로 나노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 인체 절개가 1mm짜리 그 주사기 그밖에 없죠. 그 당연히 또 없어지고 해서 아주 목표는 상당히 좀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기술적으로는 어려우나 현재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성공을 했습니다. 인체에 삽입된 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어떻게 확인할까요? 연구팀은 이를 위해 혈관 지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서도 마이크로 로봇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기장 구동 시스템을 제작했는데요. 이로써 의사가 직접 마이크로 로봇을 조종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방식입니다.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외에도 다양한 의료용 로봇이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 개발 중인데요. 작은 전구 모양으로 깜빡깜빡 불을 밝히는 이것은 뭘까요? 바로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입니다. 지름 8mm, 길이 18mm로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작은 크기죠.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은 체외에서 무선 조종으로 위와 소장, 대장을 이동하면서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알약 정도 크기의 캡슐을 삼키면 체외에서 원하는 장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진단하고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갖추었죠. 능동 캡슐 내시경은 기존의 수동 캡슐 내시경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한마디 일거에 해결하는 상당히 재밌는 분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동 캡슐 내시경은 소장만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대상 시장이 확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식도에서부터 소장, 위, 대장 다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캡슐 내시경은 운동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하루 정도 여기에 차고 있다가 이 영상 데이터를 받아서 의사분한테 전달하면 의사분이 다음 날이나 이제 보는데요. 능동 캡슐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 캡슐 내시경은 기존의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내시경 하듯이 식도나 위 그런 데는 이렇게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은 이제 항문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직접 실시간으로 계속 의사가 보면서 조정을 하면은 아마 15분 내지 20분 안에 시술이 끝나버립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장기 파손의 염려도 없는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 무엇보다 환자들이 더 이상 내시경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혈관으로 주입한 박테리아 로봇이 항암체가 든 초미세 약물통을 밀고 암 조직으로 이동해 약물을 주입하는 박테리오봇 역시 첨단 마이크로 로봇이고요. 골절 정복 수술 로봇, 상지 재활 치료 케이블 로봇, 영상유도 단일 경로 뇌종양 수술 로봇 등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의료용 로봇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융합 과제, 융합 교육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단일 전공의 분들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학과나 학교나 대학 간에 이런 좀 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카이스트 권동수 교수의 미래 로봇 연구단. 의공학, 컴퓨터 제어, 영상 등이 맞물린 융합을 통해 최소 침습 수술 로봇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는 수의과 의료진과 임상 실험을 하는 외과 의료진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죠. 카이스트 미래 로봇 연구단이 개발 중인 의료용 로봇은 흉터 없는 내시경 수술 로봇 너츠. 복강경 수술과 달리 자연 개구부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침습 무흉터 수술이라고 합니다. 너츠는 출혈량, 세균 감염, 재원 기간, 미용적 측면에서 모두 큰 장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현재 카이스트 미래 로봇 연구단이 개발한 노츠는 직경 20mm로 환자의 식도를 통해 삽입하기엔 크기가 좀 큽니다. 따라서 크기는 줄이되 힘은 키우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밑에다가 하얀 종이를 하얀 종이. 카이스트 미래 로봇 연구단의 또 하나의 야심작,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과 달리 배의 절개 부위를 단 한 군데만 뚫어서 수술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아직은 수술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메커니즘을 개발 중입니다. 또 수술 도구가 하나의 절개 부위로 삽입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충돌 가능성 부분 역시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한테는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수술의 어떤 그런 성공률이 높고 그 다음에 빨리 퇴원할 수 있고 좋죠. 또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의사가 몇 시간씩 서서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현미경처럼 이렇게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환자들한테도 편하죠. 단지 문제는 로봇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는 부담인데 이것을 우리 같은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싸고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싸고 편리한 의료 로봇이 나와서 그것이 또 의료보험에 적용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어떤 로봇 수술의 혜택을 받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술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인간 친화적 의료용 로봇을 개발 중인 카이스트 미래 로봇 연구단. 국내 의료용 로봇의 미래가 밝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의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학문이기에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된 건데요. 보다 나은 의술을 펴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의료용 로봇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는 의료용 로봇. 의료용 로봇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의사들이 입는 아이언맨 수트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 또 어떤 의료용 로봇이 우리와 조우할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